자, 돈 되는 글쓰기보다 잔소리를 잘하는 글천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애매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극히 편협하게 대답해주는 지편한 세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실은 처음이죠? 이거 반응 없으면 접지 뭐. 됐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당장 선택하기 힘들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저만의 삐뚤어진 시각으로 답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유튜브를 해 말어. 두 번째, 어그로를 끌어 말어. 세 번째, 좋은 사업 아이템은 뭐지? 네 번째, 난 왜 살을 못 빼는 걸까? 다섯 번째,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이렇게 총 5가지예요, 5가지. 우리 인생은 선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열받는 상황에서 뭐 주먹을 날리면 뭐 돈 500만 원 나가는 거고, 뭐 자리를 피하면 뭐 여름 맞지만 깽값을 물거나 깜빵 가는 불편한 상황은 안 생기겠죠? 매일 새벽에 책을 50페이지씩 읽을 수도 있고, 매일 술만 퍼먹을 수도 있어요. 인생에서 불운도 많지만 행운도 많아요. 본인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아무튼 행운은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고 선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죠. 그러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유튜브 해 말어. 이거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대다수가 나도 언젠간 유튜브 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유튜브 이건 무조건 하세요. 이건 입이 아픕니다. 나 얼굴 팔려서 안 돼. 나는 말하는 게 뭐 자신이 없어. 나는 아는 게 없는 똥멍충이야.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하세요. 얼굴 팔린다고 뭐 안 한다는 분들은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이제 갓 15,000명 넘은 저도 밖에 나가서 뭐 빨개 벗고 뭐 댄스를 춰도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저 사람 혹시 글천개 아니야? 절대 그런 상황은 없으니까 유튜브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왜? 이건 여러분이 인생 레벨업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사다리라서 그렇습니다. 꼭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아니어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좋은 콘텐츠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좀 더 빠르게 인정받고 싶다면 가장 빠르고 쉬운 코스입니다. 구독자 얼마 없어도 돼요. 이건 안 해본 분들한테는 어떻게 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면 누가 돈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노세요. 돈은요 스스로 벌어서 쓰는 거잖아요. 돈 없으면 굶는 게 당연하고 돈 좀 있으면 소고기에다 와인 먹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닥치고 영상 3, 40개 정도 올리세요. 특히 돈 벌고 싶으면 남의 거 올리지 말고 여러분이 시청자하고 대화하는 영상 올리세요. 차분하게. 그게 유튜브 채널 특성이니까. 저도 그렇게 했더니 소득에 0 하나가 더 붙으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꼭 바란 건 아닌데 행운이죠. 6개월도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된 게. 제가 잘나서가 아닌 건 대다수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무슨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무슨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다른 노력에 비해서 확실히 쉽다는 걸 말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성비가 있어요, 유튜브가. 이런 타이밍이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느릴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운이니까 그냥 하세요. 그냥 해, 제발. 자, 두 번째. 어그로를 끌어 말어. 이건 간단해요. 유명하지 않으면 어그로는 선택 아닙니다. 무조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그로의 정의를 보면 어그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 자극적인 내용을 올리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네이버에. 정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딱 눈에 띄게 제목과 썸네일 정도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유명인도 조회수 안 나와요. 유튜브 위주로 이야기하려던 건 아닌데 온라인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웬만하면 조회수 100만 이상 나오는 유명한 유튜버 있죠. 신사임당님의 영상에서도 어그로를 끌지 않으면 조회수가 박살나더라고요. 전직 대법관이 출연했던 영상인데 조회수가 12,000회밖에 안 나왔습니다. 참고로 같은 시기에 나온 존 리 대표 있죠. 유명한 분. 이분은 영상 조회수가 224만 회였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어그로를 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명 유튜버들도 비슷해요. 전직 대법관 영상에서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할 책임이 있죠. 라는 내용을 했어요. 존 리의 영상에서는 부자는 알고 가난한 사람은 모르는 것. 여러분이랑 둘 중에 어떤 영상을 클릭하실 건가요? 피해를 막는 내용을 보고 그래 피해를 막아야지 책임감.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부자들은 알고 가난한 사람은 모르는 거. 이거 왠지 열받네. 아니면 대체 뭐라는 거야?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런 말을 한 거지? 라면서 클릭하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 그 영상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클릭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클릭 수가 높아지면 조회수 높아지고 구독자 수도 많아지고 소득도 누구처럼 월 5천에서 3억 원까지도 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썸네일 문구를 이렇게 지었다면 보이시죠? 썸네일만 봐도 이 영상에서 뭘 말할지 이야기해 놓으면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이건 마치 최근 인기 주말 드라마 그 OK 광자매에서 배 변호사의 본처로 나오는 홍은희 씨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 신사장이라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배 변호사의 친자인지 아닌지 미리 말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별말을 다 하는데 뭐하러 드라마를 보나요?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한 개 더 외우고 말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너무 올드한 표현인가?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배워서 남주냐? 라는 말도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단골 멘트죠. 어그로는 필수, 무조건입니다. 내용 아무리 좋아도 아무도 안 보면 그저 쓰레기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서 패스. 자, 세 번째, 좋은 사업 아이템은 뭐지? 그러니까 나 돈 잘 벌게 해준 그런 아이템은 대체 뭐야? 라는 건데 이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사업 아이템은 뭘 파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향성이냐가 훨씬 중요해요. 이제 곧 여름이라서 선글라스가 미친듯이 잘 팔리는 시즌이 와요. 이때는 우리가 뭐 하면 되죠? 거기 그 무역하는데 그런 업체에 전화해서 선글라스 100개씩 사다 놓고서 대형 카페에서 공동구매, 그러니까 공구를 때리는 거예요. 유명한 상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가 잘 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생로랑이나 뭐 프라다, 뭐 그 비비안 웨스트우드 선글라스 그런 게 아주 엄청 유행이었어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런 거 수백 개씩 사다 놓고 카페에서 한 번씩 공부하면 며칠 만에 수백만 원씩 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팔리면 혹시나 그 가격 후려쳐서라도 빨리 싸게 팔아서 처분해야 됩니다. 스릴은 있고 며칠 만에 수백만 원 벌 수 있는 방식이지만 악성 재고가 쌓이면 리스크도 엄청나게 커요. 이거 초짜는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신제품 싸게 구매해서 당근마켓이나 지역 카페에다가 일주일에 한두 개씩 팔아서 몇만 원씩 용돈 버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또 의외로 쏠쏠한 테크닉이고, 지금처럼 가정의 달 5월 달에는 뭐가 잘 나가죠? 건강기능식품. 왜 그거 있잖아요. 정관장 그런 거 잘 나가죠? 이것도 제가 보름 만에 450만 원 넘게 번 거 영상에서도 소개드린 적 있는데, 많이는 아니어도 이렇게 벌면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 판매 방식에는 아주 커다란 문제가 있죠.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뭐 다음 달은, 그리고 그 다음 달은 이런 거예요. 매번 아이템 찾아다니다가 세월 다 갑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털도 다 날아가요. 단순 제품으로는 사업을 지속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강의도 한철이죠. 경쟁자가 계속 등장해요. 신도리코 같이 복사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도 다른 강의 벤치마킹 많이 해봤어요. 다 해보고 여기까지 온 건데 전부 한계가 있는 방식입니다.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업 아이템은 같은 일을 해도 관점에 따라서 경제적 여유를 누리느냐 아니면 경제적 노예가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같은 아이템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엑셀 고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엑셀로 피벗 테이블도 만들고 뭐 제안서도 만들고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뭐 데이터도 막 가지고 놀아요. 엑셀 기능은 생각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직장 다니면서 일찍 퇴근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엑셀로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엑셀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재밌게. 아니면 엑셀 작업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크몽에 판매자 등록을 하고 의뢰인을 대신해서 엑셀 작업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 중에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대행은 앞서 선글라스처럼 한철이고 다음 거래가 발생되지 않으면 그거 하나 팔고 끝이에요. 새로운 고객을 계속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계속 경쟁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팔릴 만한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연구하고 찾는 거나 내 엑셀 기술이 필요한 새로운 사람들 계속 찾아다니는 거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런 구조로는 내가 바라는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발생되지 않아서 포기하게 됩니다. 소위 싼 값에 남 좋은 일만 한 거예요. 사업가는 보상이 없는 게 가장 힘든 일이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대행해줄 그 시간에 차라리 유튜브든 블로그든 온라인 채널을 빨리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많이 보도록 올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병행을 하는 거죠. 그럼 서서히 나를 찾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꾸준히만 한다면. 만약 취미생활로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 정도 벌 거면 하루에 한두 시간 적당히 하시면 되고, 이걸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경제적 여유를 그러니까 얻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인생 다 걸면 되겠죠. 이만큼 바라면서 요만큼 투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건 이치에 안 맞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만큼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무엇보다 유튜브를 하든 블로그를 하든 어떤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야 지속하는 힘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들을 웃기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실상은 제가 안 웃기잖아요. 그래서 댓글창에 너무 웃겨요, 재밌어요 이렇게 저희 힘내라고 이제 가끔 이런 댓글들 써주시는 분들 보면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이런 반응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게 제가 유튜브를 지속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혹시 무언가 지속하기 힘들다면 지금 하는 일이 그걸 이겨내는 자신만의 한 가지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자기가 안 찾으면 누구도 안 가르쳐줍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뜻은 이런 걸 찾으라는 뜻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직업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포인트, 그런 걸 찾는 거라는 말입니다. 자, 네 번째. 난 왜 살을 못 빼는 거지? 제 경우는 꼭 저녁 때 저녁밥 먹고 야식을 또 먹는 경우가 많아요. 뭐 술은 뭐 당근 빠따고. 그러니 살이 안 찌겠습니까? 제가 80kg에서 지금 90kg가 됐어요. 정확하게는 91kg.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한 65kg쯤으로 보이실 거예요. 뭐 아무튼 저도 다이어트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 언젠가는 살 뺀다고 쌀밥도 반만 먹고 찌개도 살찐다고 안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땅콩을 그 마트에서 그 파는 거 그거 1kg짜리 큰 거 있잖아요. 하루에 제가 다 까먹었어요. 그거 고소하잖아요. 손에서 한번 들어가면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날 밤 소화불량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살찐 사람은 집에 있을 때 특히 저녁 때는 손을 묶어놓고 장갑도 끼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햄하고 콜라, 뭐 맥주, 소주, 막걸리, 과자, 젤리, 라면 이런 거 있으면 지금 다 갖다 버리세요. 인간의 의지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지지예요. 그런 것들은 끽해봐야 1, 20만 원어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 몸은 얼마?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뭐 매길 수는 있겠죠. 뭐 5만 원, 10만 원. 이까짓 거 살찐 몸뚱이라고 미워하지 말고 아껴주세요. 자기를. 할 수 있을 때. 아셨죠? 100만 불짜리로 내 몸을 바꾸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까? 저도 다시 뺄 거예요. 한 80kg까지. 저 예전에 살 좀 뺐더니 누가 저보고 이정재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가. 자, 됐고. 제 경우만 보면 많이 처먹고 덜 움직이니까 살이 찐 겁니다. 명백해요. 아마 다른 분들은 밥도 조금만 먹고 운동도 많이 하는데도 안 빠지는 아주 억울한 경우이겠죠? 그죠? 아주 조금만 먹었는데도. 살 빼는 확실한 방법은 오로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최근에
다이어트하고 몸짱 되는 책을 제 친한 분이 출간했던데 그 책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런 책을 이런 책을 많이 읽어야 살도 더 잘 빠지는 거예요. 이번 거는 광고 아닙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나는 왜 말을 못할까? 이건 더 명확한 문제예요. 말을 안 해봐서 그래. 수영 한 번만 해본 사람하고 50번 해본 사람하고 수영 실력이 비교가 됩니까? 근데 50번 하는 건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이면 돼요. 특히 유튜브의 경우에도 안 하는 이유가 말을 못해서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오늘 할 말을 다 써놓고 몇 번이고 읽어보십시오. 글은 손으로 썼다고 끝난 게 아니라 입으로 읽어보고 고쳐에다 쓴 겁니다. 이거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쓴 글을 입으로 읽어보면 어색한 부분들이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몇 번이고 어디 가서 말하기 전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글을 완성하든 해보세요. 말로. 이게 천재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아주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다 해봤더니 그렇습니다. 저는 천재는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자기가 쓴 글을 입으로 꼭 말해보세요. 이건 필살기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도 잔소리가 길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항상 말이 길어져요. 이렇게. 자, 그럼 글천기였습니다. 방금 저녁 먹었는데 그새 또 배가 고프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엉망진창 왕족발집이죠? 그 6만원짜리 특대 왕족발 하나하고 막걸리 4통 좀 보내주세요. 빨리.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야.